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떠올림 스타자문단 임은순 PD입니다. 오늘은 최근 30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아져 있는 공모주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7월 SK바이오팜이 쏘아올린 화살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우려해서 대부분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하였던 상반기 상장 예정 기업들의 일정까지 겹쳐지면서 IPO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상장되는 기업들은 카카오페이지, 교촌 F&B 등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익숙하면서 향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주는 신청 수량을 경쟁률로 나눈 만큼 배정을 받습니다. 예컨대 경쟁률이 100대 1인 경우 최소 100주를 청약해야 한 주를 받는 식입니다. 때문에 자금력이 크면 클수록 배정받는 주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에서도 부모님 찬스 외에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을 모두 끌어모았던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자금을 끌어모으는데도 한계는 있겠죠. 증권사마다 등급별로 청약 한도와 우대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청약일 직전 자산 평균 잔액 혹은 청약일 전월 말일 잔고가 특정 금액 이상인 경우처럼 거래 금액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약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나 장기연금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주는 우대 조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매체로 청약하면 우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IPO 공모주는 우리사주 조합원과 일반 청약자에게 각각 20%를 배정하고 60%를 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기관 가운데 코스닥 상장 시 코스닥 벤처펀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져가고 하이힐드 펀드, 일반 공모주 펀드 등으로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 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용사별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청약을 결정하므로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공모주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모주 펀드는 자산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 가운데 극히 제한적인 분량을 실제 공모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채권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 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이 있는 대신에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므로 변동성이 높습니다. 채권 중 하이힐드 채권에 45% 이상 투자하는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은 금년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결국 간접 투자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도 하지만 최근 상장하는 회사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기업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청약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 이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에 대한 적정한 분석 없이 무조건 상한가로 따라서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투자가 항상 수익을 내는 황금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된 첫날에 시초가는 높게 결정됐으나 공모주를 배정받았던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에 주식을 매도해 공모가보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가 최근과 같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의 일입니다. 공모주 흥행 상황이 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의도 5번 출구를 통해서 늘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